자, 한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저희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막 공개를 하고 싶은데 들으시면 먹거리 관련 회사인데 거기 할 만한 그런 회사예요. 네, 이게 지난 4월 13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. 여기서 회의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회의 시간에 40대 직원에게 잿더리를 던졌습니다.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서 던진 겁니다. 이유는요,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. 이 40대 남성, 대표가 던진 잿더리에 이마를 맞아서 찢어졌습니다. 그래서 피가 나는데도 바닥에 흩뿌려진 그 담뱃재를 쓸어 담아야 했다고 합니다. 세상에. 이 사고로 이 남성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잿더리를 던진 거를 문제 삼기 전에 회의실에 요즘 세상에 잿더리 두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? 예?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. 제 하하, 기억으로는. 참. 예. 이게 참 아니 그 금연 건물도 아닌가 봐요, 저기는. 아니, 좀 많이 신기하긴 해요. 30년은 좀 약간 과했고요. 90년대 말쯤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잿더리들이 일제히 다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아직도 정말 영화에나 나와요. 저 크리스탈 잿더리. 뭔지는 이제 옛날 일 떠올리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영화 넘버 3에서 거기서 나왔었죠. 예. 예. 거기서 이제 악당이 잿더리로 사람을 해치잖아요. 박상면 씨가 잿더리로 사람 했지 않습니까? 그 박상민이 넘버 2였죠. 그 영화에서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. 이 대표가 회사의 단체 대화방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업무용.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방에 미친 것이 있으니까 빼고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고 그 피해자가 있는데 뻔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피해자는 졸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? 그러고 나서 바로 너 돈 줄 테니까 회사 나가라고 하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를 하겠다라고 의결을 했는데 이 해고 사유가 딱히 없었던 걸로 항의를 해서 결국에 지난 9월에 대표가 특수상해, 아까 잿더리를 이용한 거요. 그다음에 단체 대방에서 모욕한 거,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하지만 대표 측에서도 우리가 회사가 손해입은 게 오히려 있다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결국 이 회사 대표 재판에 넘겨져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내 사전에 사과는 없다. 사과를 안 한 부분입니다. 결국은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는데요. 구속이요?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오. 감정을 주체 못해서 뭐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지만 했는데 사람이 다쳤으면 인간이라면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게 상식이다. 그렇지만 이 대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 그 피해자가 잿더리를 채웠던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. 낮은 처벌 받으려고 그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한테 선처 탄원서를 받았다는 거예요. 하하. 결국은 직원은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고 이런 정황을 보면 이거는 너무 갑질이다. 지위를 남용한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. 자,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 안 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. 분명 말씀드렸어요.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. 교수님, 판사가 말이죠. 이런 말을 했답니다. 사람이 욱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반성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죠. 사실 이제 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적을 한 거죠. 그런데 실제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잿더리가 죄를 트는 용도가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날리는 입맛 살상용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정말 이 판사의 지적대로 정말 본인이 거기 가서 피 나는데 좀 이렇게 닦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게 적어도 좀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? 예. 근데 실형이 선고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여직원에게 그 직원 병원에 데려가라 라고 이제 했다, 나는.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만데 사과를 안 했다고 그러느냐라고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판사 않고 있는 앞에서요?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허허, 이런.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대표가 이 피해자에게 그 형사 공탁금 2천만 원을 걸어놨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그 공탁금 수령을 갖다가 거부했다고 합니다. 자, 대표가 말이죠.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. 회사 측에. 자, 그러면은
모르겠습니다. 뭐 대표를 회사 측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두둔을 했겠죠.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하냐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사과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 대표는 그 반박 자료를 통해서 나 재판부에도 반성문 냈고 피해자한테도 자필 사과문 냈다. 그리고 이게 뭐 폭언 폭행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뭐 피해자가 다친 후에 꽁초 주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주장이고 다친 이후에 병원에 옮겨서 치료 빨리 받게끔 했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건 맞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. 예. 이게 피해자는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. 재떨이로 맞을만 하다?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. 아니 그러니까 뭐 회사에 뭐 얼마나 다대한 이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으나 박 변호사님 네. 재떨이로 때리는 거랑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입장문인데요. 이 피해자 역시 우리 회사한테는 가해자다. 그 내용 뭐 이런 거예요. 이 피해자가 결국 징계를 받았는데 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해가지고 피해자가 원복되고 근로하지 않았던 그 기간 전체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갑질 사건이 일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는데 그게 갑질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라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노동 사건을 몰라도 참을 모르는 거고요. 진짜요? 이런 사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징계가 되고 부당하게 해고가 된다면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으면 무효 결정을 받으면 그 시간 동안 모든 급여를 다 돌려받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게 가해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. 노동법의 기본도 안 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판결문에 지금 재떨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자, 잘 들어보십시오. 저희 제작진이 뭐가 됐든 회사 측에선 전혀 저렇게 뭐 들으신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추가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더 밝힐 거 없다라는 답을 하더군요. 제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만약에 정말 직원이 100번 양보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해도 저런 대처 방식, 이 크리스탈 막 이걸로 막 이거는 아니지 않냐. 예? 정말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. 그 크리스탈 아시잖아요. 그 무게라든가 그걸 날려서 만약에 뭐 눈이라든가 머리 같은데 맞으면 정말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던져놓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 그 아랫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구체적으로 그분이 회사에 어떤 손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.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지. 그럼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잿더리를 갖다가 날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? 이거는 이 잿더리 던지는 저런 잘못된 행위는 뭐 제 생각으로 한 3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조직 문화가 생겼는지 지금도 저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. 예. 자, 그리고 끝내기 전에 회의실에서 빨리 재떨이 치우세요.